제4작업 그래프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급하시면 뭐 이거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차트가 그리 어렵지는 않죠. 해보시면 차트가 어렵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10문항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한 문항당 10점씩이기 때문에 점수 받기는 참 좋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 하단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영문학과와 행정학과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영훈, 이름이 이영훈이하고 그 다음에 박진영, 정민호, 나정빈 3명,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에 동떨어진 강민수.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일일 사용 시간과 정보 활용 비율이니까 또 위에서 2줄 2칸, 하나 건너뛰고 3줄 2칸, 하나 건너뛰고 1줄. 블럭을 잡고 삽입,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짠하니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출력 형태의 영문학과와 그 다음에 행정학과와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일 사용시간과 정보 활용 비율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럭 잡았던 거는 이름 이영훈, 그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박진영, 행정학과, 영문학과, 여기 3명, 그렇죠? 이렇게 블럭 잡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상 없이 가져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른 곳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차트 이동 누르셔서 차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마우스로 블럭 잡으시고 뭐라고? 제4작업 하고 엔터를 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린 뭐를 한다? 얘를 오른쪽으로 끌어놓는다. 화면 하단에 문제지에 보면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 순서대로 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하시자 하는 거죠. 그렇죠? 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했고요, 1작업에 있는 내용으로 작업을 했고,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했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변경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일 밑에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작업 오른쪽으로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문제는 해결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몇 번째 해라? 세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 스타일에 가서 몇 번째 거 해라? 29번째 거 해라. 29번째가 있네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홈에 와서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을 찾아야겠네요. 맑은 고딕.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어디로 갈까요? 자, 채우기 효과를 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차트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오겠죠? 그러면 질감에 가서 뭐를 해라? 꽃다발은 문양이 좀 수월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그림 영역은 클릭하고 단색으로 채우래요. 단색.
그런데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하래요.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흰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흰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 영역 서식에 관한 문제도 해결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에다가 클릭해 놓고 맑은 고딕 맞고요. 굵게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는 20포인트. 그 다음에 이 차트 제목에다 클릭해 놓고 나면 차트 제목 서식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얘도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는 실선으로 해놓으래. 실선. 테두리가 하나 둘려져 있어야 되니까 그냥 테두리에 단색 채우기로만 해주시면 되죠. 뭐 자동으로 놓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어차피 선만 들어가면 되니까 단색 채우기로 들어가시면 차트 제목 테두리가 들려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되죠? 이제 글자 고쳐야죠. 영문학과 및 행정학과 페이스북 사용 현황. 영문학과 및 행정학과 페이스북 사용 현황.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디까지가 된 거냐면은 제목 서식까지가 해결이 됐어요. 제목 서식까지.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비율이라고 하는 계열을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넘길 겁니다. 한번 볼게요. 밑에 보이네요. 높낮이가 낮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해라? 계열 종류 변경 하셔가지고 꺾은 선 네 번째 거, 그리고 꺾은 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넘기시면은 그럴듯하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정빈이라는 사람의 꺾은 선에 가서 나정빈에 대한 꺾은 선 클릭해서 한 번 더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뭐해라? 레이블 추가. 그럼 레이블이 오른쪽에 나타났네요. 그럼 그 레이블에 대해서 옵션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다 보여라. 그럼 위로 올라가겠네요. 뭐. 그러니까 요 레이블 서식이라는 거 컨트롤 1번 눌러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를 굳이 닫지 마시고 귀퉁에다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살며시 치워 놓으면 될 거예요. 필요하면 또 꺼내놓고 쓰면 되니까. 아니면 뭐 닫았다가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꺾은 선이 아니라 이 눈금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눈금선의 서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파선이래네. 선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파선. 근데 파선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축이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0에서부터 7까지 갔고요. 오른쪽에는 0%부터 45%까지 갔죠? 축. 이영훈, 박진영, 정민호, 나정빈, 강민수라는 사람 5명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주축, 오른쪽 0%에서 45%까지 보조축, 축 이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축 제목이 들어가는 것도 없죠? 예. 자, 이제 범례 할 거예요. 범례가 어디 있어요? 현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1일 정보 활용, 1일 사용 시간과 정보 활용 비율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얘가 원 데이터 영역에 보면 두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두 줄로 나오는 건데 얘가 보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이때 1일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하고 편집, 그리고 수작업으로 1일 한 칸 띄고 사용 한 칸 띄고 1일 사용 1일만 한 칸 띄었네요. 사용 시간 붙였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일일 사용 시간이 붙어 있는 건가요? 글자가 참 애매하네요. 예, 일일 사용 시간.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정보 활용 비율도 선택하고 편집 눌러서 정보 활용 비율이라고 고쳐 쓰시면 될 겁니다. 지금 화면 밑에 일일 사용 시간 6글자가 붙어 있고요. 문제 뒤에는 약간 떨어진 것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 쓰시면 무조건 감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감독위원을 무조건 콜하세요. 감독관님 부르시고 이 글자가 떨어져 있는 겁니까? 붙어 있는 겁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거 갖고 감독관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머뭇거렸던 겁니다. 한 칸이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여러분은 그게 정확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왜냐면 정보 활용 비율은 6글자가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 화면을 보시면 일일 사용 시간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한 거를 보면은 붙어 있는데 문제지랑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정답 파일 잠깐 좀 볼까요? 제가 정답 파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잖아요. 일일 한 칸 띄고 사용시간.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였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돌팔이 영역은 지났지 않습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고칠게요. 일일 사용시간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일일 한 칸 띄고 사용시간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홉 번째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여덟 번째까지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구름 모양 넣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구름 모양 설명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 조절점들을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짠 하고 내려주면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글자는 써야죠. 최저 활용 비율 최저 활용 비율인가요? 예.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도형을 살짝 크게 해주시면 글자는 보여요. 그리고 지금 도형이 위에 눈금선 위를 가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간치는 글자 있는 부분이 가려졌고요. 그 다음에 노란 조절점이 여기 13% 위라는 곳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은 이 채우기 색깔은 흰색이죠. 글자는 검정색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투명으로 하시면 안 돼요. 투명으로 하시면 최저 활용 비율이란 글자 뒤에 눈금선 들어가잖아요. 눈금선을 가리면서 구름 모양이 들어갔으니까는 얘는 흰색이에요. 흰색. 지금 얼추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제 다 뭐 찾아봐도 특별히 어디가 다르네 하는 거는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 없이 다 작업이 된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더 저장하시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전송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장부터 하세요. 항상 내가 어떤 거 하다가
화면을 보지 않고 문제지를 보면서 생각에 빠질 때 그때 잠깐 저장 한번 하세요. 그리고 또 문제지 보시고 또 작업하시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문제지 보시고, 항상 습관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시험 볼 때만큼은.